근데 지금 들어보면 그 극초음속 무기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북한이 이걸 진짜 개발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그 음속의 5배, 시속 6,120km 이상으로 이제 날아가서 이제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이제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게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대기권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날아가면서 네. 낮게 날아가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레이더 포착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인데 우리는 이거 2030년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여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위력적인 무기다 보니까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합참은 우리가 파악한 거는 북한이 발표한 그런 내용이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가 가장 그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이미 이제 상당 부분도 실전에 배치되기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문제로 이제 서방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15일에 러시아가 또 그 지르콘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에게 이건 미국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제 위력 시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라고 하면은 이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하고 극초음속 활공체 탑재형 미사일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미사일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 거고요. 활공체 탑재형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권까지 올라갔다가 활공체 미사일이죠. 이게 분리되면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날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만 성공을 했고요. 미국은 이거 아직 개발 못해서요. 실패를 했어요. 얼마 전에 실험에서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군 내에서는 우리가 무슨 아프간 전쟁 같은 거 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무기 개발 실패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공했다면은 러시아, 중국, 미국 다음으로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4번째 성공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있죠. 근데 중국이 또 작년 7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이때 미국이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그때 스푸트니크 모먼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라는 1호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잖아요. 이때 미국이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소련의 기술이 떨어졌으니까 그것처럼 중국이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런 걸 발사를 하니까 굉장히 놀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는 미사일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 궤도에 쏘아 올린 다음에 지구를 이렇게 싹 돌아요. 돌다가 특정 지점에서 내려가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물의 뒤쪽에서 이렇게 궤도 비행을 하다가 기습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는 궤도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부분 궤도 폭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한 바퀴를 다 돌면은 정식 궤도 비행이어가지고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1967년에 우주조약에 대량 파괴 무기는 궤도 비행을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 궤도 비행을 하는 식으로 무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국방과학연구원이 오늘 오후에 자료를 냈는데 북한이 얘기한 거는 좀 성능이 과장된 거다. 네네. 우리 군 당국이 추적 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이건 사실상 극초음속이라기보다는 탄도미사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예민하게 오늘 또 뭐 미국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기사가 UN 차원에서 나왔던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이 무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이 무기 개발에 또 공조를 하고 있다. 오늘 미국하고 일본이 국방 외교 장관 2+2 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 미사일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 러시아 얘기를 또 하면서 북한 얘기를 끼워 넣었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극초음속 무기에 개발하기 위한 미일 공동 연구 개발할 건데 여기에 서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두 나라가 이런 걸 하려고 했을 텐데 어찌 보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빌미를 준 거 아닌가, 명분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도 아주 알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인의 세계는이었습니다.